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왕세자가 진이 현에 머물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병법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니 곧모가 없을 수 없다. 이제 곡식이 있기 시작하니 적의 동태가 조석으로 염려된다. 이제 말을 만들기를 중국 조정에서 외적이 물러가지 않고 군사의 세력을 믿고 화친을 강요하는가를 의심해서 장차 군사를 크게 발동하여 수로와 육지로 협공하되 먼저 대마도를 공격할 것이다 하고 하거나 혹은 중국 조정이 이미 화친을 허락했고 장차 중국 사신이 나올 것이니 지나가는 길을 닦아놓고 관리들은 출령할 것을 대기하라고 하는 등의 일을 방문으로 많이 만들어 비밀이 정탐하는 사람에게 주어 적에게 퍼뜨려서 허세를 벌이어 그들의 마음을 의혹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말을 꾸미는 세부 사항은 경들의 참작에 달려 있다. 이를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오늘 총병에게 정문하고 인하여 총병과 더불어 반복해서 머물러 주기를 청하는 뜻을 말했는데 총병은 끝내 머물 뜻이 없고 최후에 이르기를 내일 중군을 보내고 우선 며칠 머물겠다고만 하므로 신들이 말하기를 적병이 비록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군량을 배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수군으로 물길을 끊으면 적병이 반드시 식량이 떨어지고 붕괴되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가 적고 양식도 없어 뜻대로 못한다 하니 총병이 그 계책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말도 많았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고 대강만을 아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날 적의 형세상 육로로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오직 수군을 강성하게 해서 놈들이 돌아갈 길을 차단하여 적으로 하여금 배후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기발한 계책이지만 우리 수군의 수가 적어서 배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좋은 계책이 있는데도 한 번도 시험해 보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할 뿐입니다. 통제사와 수사가 바다에 있어 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만 만들어서 전라도 순찰사 홍세공, 충청도 순찰사 윤승훈, 경상도 순찰사 홍이상에게 하사하여 한결같이 시행하여 연도의 수군을 균일하게 뽑아 보내게 하고 요즘 벼가 있는 시기를 당하였으니 군량 역시 각별히 조처해서 궁핍 폐지는 걱정이 없게 하여 기필코 성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 총병의 병영 속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를 따라온 자의 수가 무려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 속에는 창과 칼을 쓰는 술법을 알아 포수, 살수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도 많으나 다만 현재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어 갑자기 중국군에서 떠나오지 못합니다. 군향청의 군량 10석씩을 내어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왔을 때 부대에 편입시켜 도망가는 패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선된 출신 무신들의 검술과 창법의 기예를 시제하여 아래라고 병조에 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도 밀양 이북은 온통 텅 비고 기찰하는 곳이 없어 토적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는데 토포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성주 목사 정기룡은 나이가 젊으나 무죄가 있고 전부터 많은 군공이 있었으며 또 그 일을 잘 처리하여 아정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정기룡을 당상관에 올려 토포사란 명칭을 주어서 평시에는 토적을 잡고 외변이 있을 때는 즉시 이 군사로서 적병의 길을 끊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8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해주 성안에 유언비다가 성행하여 인심이 의욕하고 두려워하니 이것이 비록 간사한 백성들의 행위라고는 하나 그곳에 있는 제상들이 직무를 살피지 않아서인 듯하다. 목사도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는데 병사도 적임자가 아닌 듯하니 마땅히 다시 차출해야 할 것 같다.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2일 정묘 9번째 기사. 묘시에서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밤 1경에 간방에서 번개가 쳤고 5경에 서리가 내렸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3일 무진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수원부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3일 무진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적을 승리하지 못하였고 또 용기를 분발하여 방어하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항복하여 귀순해오는 외인을 거절하니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항복한 외인이 수백 명이다. 군졸 한 명도 수고롭히지 않고 앉아서 얻었는데 어찌 지나치게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땅히 다시 생각해서 전과 같이 불러내어 항복해 오거든 즉시 압송하여 요동으로 보내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3일 무진 세번째 기사. 병조가 아르기란 무가 별시의 초시의 규정을 이미 낙점해서 개하했습니다. 다만 창, 칼, 낭선, 등패, 당파 등의 기법을 외방에서는 아직 익히지 않았으므로 거자들만 그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까지 없어서 시관이 된 자도 선발할 방법을 모릅니다. 칼, 창을 쓰는 두 가지 기술도 별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 그 등급의 고하를 매기는 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과거는 지극히 엄격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소견으로 용이하게 등급을 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시험은 결코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교사를 나눠 보내어 시취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3일 무진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군의 병력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을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좋은 계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행할 만한 계책도 있었습니다. 병난이 일어난 이래로 경상도의 백성이 다른 지방으로 유리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적에게서 도망하여 돌아온 자도 전후에 걸쳐 수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 장수들로 하여금 지성으로 보살펴서 적절히 처리하게 하여 남의 등지에 안주시켜 노역자는 농사를 지켜야 하고 장정은 격군으로 삼으면 그 수가 반드시 입번하는 수금보다 많을 것입니다. 더원수 및 수사 원균과 통제사 이순신에게 하사하소서. 이제부터 적중에서 나오는 사람과 유리하는 사람들을 모두 거두어 들여 해변의 기름진 땅에 정착하여 농사짓게 하고 장정은 자벽을 면제하고 격군에 충원하면 흩어졌던 백성은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수군은 고단하고 잔약한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부를 멀리서 알 수 없으니 원수로 하여금 정확하게 헤아려 속히 아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광주의 민가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은대의 장관은 한 원의 일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그 임무가 매우 중하니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도승지 장운익은 성격이 본래 조급하고 이를 좋아하여 안정된 기상이 없었다. 인물이 경망해서 이 직책에 합당치 못한데 오래도록 시종 자리에 있으므로 인망에 차지 못합니다.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장운익은 가장 쓸만한 인재이니 그렇게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전교를 받들고서 해주의 유언비어에 대해 신들이 그 곡조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조금 단서를 얻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비록 한사한 백성들의 행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인심의 원망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주가 홀로 오래도록 지공하는 일을 담당했으니 고통이 필시 다른 것보다 심했을 것입니다. 배단의 조짐이 있다는 말만 자주 들었고 배단에 대해서는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백성들이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반드시 많았을 것입니다. 내전이 머무르시는 곳의 인심이 이 같으니 군사의 모든 신하와 지방관은 마땅히 잘 선처해서 모든 일을 간략히 하도록 힘써 없앨 만한 폐단은 없애고 덜어줄 만한 고통은 덜어주도록 하여 한 지방 인민의 마음을 한번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급습무입니다. 목사와 병사는 추구해야 하니 이러한 뜻으로 머무르고 있는 대신에게 각별히 하유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일의 정교에 직무를 살피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은 참으로 까닭이 있었다. 병사가 여러 차례 군사를 훈련시키는 교명을 받고서도 전혀 한 일이 없고 오직 게으름을 일삼아 세월만 보내니 위급할 때 믿기가 어렵다. 먼저 퇴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중과 이 성임 같은 사람으로서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칼, 창, 낭성, 등패, 당파 등의 기회를 시험하여 선발할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유성룡은 여경리에 따라 획수를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회로서 자원에 따라 획수를 계산한 것이 무방하다고 하고 영부사 심수경과 판부사 최흥원은 비록 획수를 계산하려 해도 근거할 기준이 없어 반드시 공평하지 못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결코 쓸 수 없다 하여 대신들의 의논이 같지 않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생각도 영상과 같다. 만약 외방에 아는 사람이 없어 시험하기 어렵다 한다면 초시는 시행하지 말고 전시만 시험하도록 하고 입격하지 못한 자는 취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서울로 들어오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동궁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남대문 밖에 항복한 외인이 있고 또 소섭이의 군졸도 있으니 항복한 외인은 보아도 무방하지만 소섭의 군졸은 보지 못하도록 속히 살펴서 처리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유종병의 회자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는 것을 개의 승낙할 의사가 없는 듯하다. 여자는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전쟁하는 시기에 남자 장정은 한 사람이라도 어찌 예석하지 않은가? 이제 중국인이 데려가는 장정 중에 스스로 나눈 자를 공 4천원 양인으로 만들되 양인은 금군에 제수하여 입고 먹을 것을 주고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특별히 보살피도록 하라. 혹시 미혹된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가 나오지 않거든 병부에 이의자하여 모두 쇠안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많이 만들어 언문으로도 번역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속에 들어가 타일러서 서로 이끌고 나오도록 하라. 다만 총병이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나 이는 사리상 올바른 일이다. 지금 기회를 잊고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는 할 수가 없다.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일에 아랜 장운이의 채직에 대하여 답하였다. 도승지는 채직할 수 없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고 총독의 야불스가 외사 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왔는데 유 총병이 남별궁으로 불러내어 그들에게 은양을 상주었습니다. 그 외인이 한 통의 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봉투에 조승국 예조대인 합하와 풍신 행장 상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신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외인이 중국인과 함께 오면서 이 서신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나라가 만약 명백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중국군이 군문에 가서 외인의 서신이 조선에 왕래하고 있다 한다면 괴이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접반사 김찬으로 하여금 총병은 그 서신을 열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라. 우리나라는 외와 접촉하지 않는다고 하게 하면 사리에 매우 합당하고 후일의 의문도 면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총병이 남별궁에서 외사를 만났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5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소서비어의 졸병이 예조에 가져온 문서는 관계됨이 작지 않다. 내일 새벽에 그가 나간다 하니 이유 없이 거절하여 보내면 외적의 괴수가 듣고는 반드시 성낼 것이고 그렇다고 그 서신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받아들이고 나면 답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지금 조금 지혜가 있는 여관을 보내서 묻기를 이것이 어떠한 서신인가 하여 만약 답하기를 귀국과 강하려는 서신이다 라고 하거든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총병과 의논해서 이미 가등 청정과 강화하여 청정의 사신이 여러 차례 왕래했고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 조정에 아뢰어 청정에게 큰 벼슬을 보응하게 하였으므로 소서행장의 서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단가. 또 내일 은밀히 훈련도감을 시켜 호수, 살수, 사수를 모두 거느리고 외가 있는 근처에 가서 진을 치고는 일시에 함성을 지르고 북을 치면서 화포 및 여르포를 많이 쏘며 각별히 신칙해서 그 성세를 크게 하라. 그때 통사가를 외가 있는 곳으로 보내 외적이 만약 듣고 묻거든 답하기를 이것은 유사가 1차로 진법을 익히는 것이다고 하게 하고 외적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주의하라.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5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고 총독의 야합을 쓰인 완관이 행자의 병령에서 돌아왔다고 하기에 접대도감 낭청 조정을 시켜 왕관을 맞이어 위로하고 쓰를 쓰며 외적의 실정을 물었더니 왕관님 답하기를 내가 저거의 진중에서 나왔는데 행장은 본궁을 기다릴 뿐 다른 생각은 들 것만큼도 없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과연 쳐들어올 계획이 있었으나 가지고 간 망룡 단일을 보고서는 놀라고 기뻐하며 마음을 놓아 다시는 움직일 뜻이 없는 듯 본공 여부만을 묻기에 내가 답하기를 고 신랑이 조공을 허락하기로 정했는데 마침 갈려가고 송 신랑이 대신해서 근자에 왔으나 또한 반드시 본공을 인준할 것이다.
했더니 행장이 대답하기를 만약 본공이 인준된다면 일찍 되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6일 신부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기 이천 죽산 등지에 토적이 크게 일어나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심지어는 수령까지 잡아다가 모욕한다니 이것은 보통 좀 도둑에 비할 바가 아니며 그 사이에 또한 매우 놀라운 말들이 많았다. 지난번에 비변사가 토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라고 하는 말밖에 없었는데 나는 분명히 이 말이 끝내 국가에 큰 환란이 될 것을 알았으므로 온나라 때의 사례를 들어서 소상하게 타일렀다. 경기는 국도의 외곽이다. 국도와 멀지 않은 곳에 도적의 형세가 이와 같은데 유사들이 전혀 듣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이 하니 매우 한심스럽다. 지금 한 장수를 보내어 포수, 살수를 뽑고 항복한 외인 40명으로 선봉을 삼아서 끝까지 찾아서 모두 선멸하여 국위를 떨쳐야 할 것이다. 또 지난날에 항복한 외인 조, 묘우 등 9사람을 어느 곳에 두었는가? 그 중에는 조, 묘우는 지혜와 용맹이 조금 있는데 어찌 보살피고 받아들여 벼슬과 금근의 급료를 주어서 그의 마음을 얻어 위급할 때 도움이 되게 하지 않은가? 이와 같이 어찌 이같이 옹졸한가?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경기 안에 도적이 성행함은 크게 감사의 책임이고 작게는 수령의 죄입니다. 전일의 본사에서 개청하기를 한편으로는 불러서 다이르고 한편으로는 공격해 잡아야 한다고 한 것은 대저 성읍을 잃은 백성이 때에 지어 일어나 도적이 되어 곳곳에 가득하니 다 잡을 수도 없거니와 만약 모두 남김없이 멸하려 하면 그들은 더욱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무리를 굳혀서 관군이 이르며 흩어져 흔적이 없고 떠나면 다시 모여 뭉치게 될 것이니 이는 땅을 차지하고 성을 운구하는 외적과 달라서 이와 같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 수백 리 사이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몇 고을의 도적이 모여들어 소굴을 이루었으며 또 그늘에는 각 고을의 수령들이 중국군을 접대하느라고 고을을 비우고 모두 나간 사이에 도적들이 이 틈을 타서 발동하여 마음대로 침략함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변응성이 이미 진으로 돌아왔고 또 박명현으로 토포사를 삼았으니 두 사람이 동소에서 합세하면 저절로 경멸될 것이니 다른 장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외인들이 서로 새로 왔을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만약 도적을 잡는다고 핑계대고 여염집을 드나들며 살인, 약탈을 자행하면 양민들이 도리어 해를 입게 될 것이니 또한 매우 염려됩니다. 우선 그 속에서 부지런하고 재주 있는 자를 가려서 살수 초관에 예속시켜 대충 통솔하다가 불일 수 있는지 여부를 본 연후에 처리함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연이어 장은익의 채직에 대한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나는 외모로 꾸미는 자를 가장 미워하는데 장은익은 진실을 하고 솔직한 점이 많다. 이 사람을 논박한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는가? 위급하고 어려운 때는 호월도 배를 같이 타야 하는 것이니 이런 의논은 합당치 않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상도 조방장 정희현은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경망하여 전에 의성 현령이 되었을 때 오로지 일신의 욕심만 채우고 멋대로 거두어들였으며 본관의 기생을 3사람이나 데리고 살았는데 이로 인해 작피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조방장을 핑계대어 조정을 속이고 과람한 장기를 올렸으며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 군공을 과장하여 외적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앉아서 참급한 상을 받게 되고 급제까지 준 자도 매우 많습니다.
비록 사헌부에 논박을 입었으나 본직만 채직하고 조방장의 칭호로 그대로 두니 전혀 징계되지 않고 날로 더욱 방종하여 적을 치는 일은 방치해두고 총애하는 관기를 공공연히 군중에서까지 거느리고 다니면서 연럽을 침해하는 등 온갖 폐단을 끼치니 영난 사람으로 분통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잡아다가 국문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본도는 군사가 적고 장수만 많아서 유익함은 없고 폐단만 있습니다. 홍계담이 이미 조방장이 되었으니 정희현을 대신할 사람을 더 차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출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서서히 결정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외적이 경상도를 나누어 점거하였는데 그 수미가 수백 리에 뻗쳐 있어서 곳곳을 나누어 방어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전자의 이복남이 유천에 있다가 지금은 이미 남원으로 옮겼고 정희연만 홀로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를 잡아오게 되면 직로가 허술해질 염려가 있으니 도 원수에게 하사하여 형벌을 중하게 내려 후일에 공을 세우도록 책망하소서. 그래도 방종함을 고치지 않으면 그에 맞는 군율이 있으니 어찌 잡아다가 공문만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빈청 대신에게 전교하였다. 죄를 지은 과인이 밤낮으로 지극히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이 있어 이제 경들에게 이르고자 하니 경들은 급히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먼저 이르니 먼저 전과 같이 서로 고집하면 도리어 손상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6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양지현감 조덕공이 도적에게 잡혀 종일 갇혔다가 방면되었다 하니 반드시 굽히고 항복하였을 것이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잡아다가 국문화의 죄를 정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7일 MCN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린 장운의의 일의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7일 MCN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도적의 환란은 반드시 외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 그때 바로 처치하지 못하면 그 앙화가 도리어 외적보다 심합니다. 더구나 서울 가까운 곳에서 도적들이 방자한 행동이 이러하니 양지 현감의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이 어찌 보통 모여든 좀도둑의 무리일 뿐이겠습니까? 지방의 관원들이 서로 예사로 보고 잡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방어사 변응성도 본디 죄가 없지 않으나 다만 지난번에 상사를 당하여 미처 조처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이제 우선 죄를 용서해주고 엄하게 꾸짖어서 후일의 공효를 이루도록 격려하소서. 또 박명현이 올라왔으니 다시 그를 토부사로 삼아서 한강 이남의 도적 토부라는 일을 전임시켜 방어사 변응성과 힘을 합해 잡게 하여 백성의 피해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대저 이 무리는 모두 굶주려 생업을 잃은 사람들이니 조정의 본인은 모두 남김없이 섬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 속에 있는 자가 그 이해를 분명히 알아서 먼저 뛰어나와 도적의 정상을 고하는 자나 혹은 그 속에서 도적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죄를 면해줄 뿐만 아니라 평인과 같이 상을 주고 그 나머지 고집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베어 뿌리를 뽑겠다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어서 알려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효순이 측에 하기를 평의지 평조신이 화천을 청하는 서신을 방어사 김엉사가 보내왔습니다. 신이 그 문자를 보니 외적의 서신이 틀림없었습니다.
평의지의 서신 한 통과 평조신의 서신 한 통을 같이 봉해서 올려 보냅니다. 그 답서는 신이 감히 자의로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일본 대마주 태수 풍신 의지는 삼가 조선국 경상도 관찰사 대인 하파에게 아뢰입니다. 제가 귀국에게 단심의 뜻을 다하여 자세히 진달하니 저의 말이 만약 귀하의 생각에 맞거든 한 사신을 보내면서 면대하여 심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리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이에 앞서 기축년에 우리 태합 전하에게 하소연에서 사명을 받들어 자주 통신사를 청했으며 비록 조정의 인원이 분분하다 해도 굳이 이 심사를 설파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년에 황룡길, 김성일, 허성 세 사신이 일본에 왔고 그 다음에 신묘년에 우리 전하가 석선소와 풍신, 조신을 보내어 세 사신을 호송할 때 선소가 짤막한 서신을 선위사 오공에게 바치면서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고 그 후 세 사신이 잔치를 베풀던 날에도 선소가 이러한 환란을 예고했으며 오공이 병 때문에 심공이 대신 오던 날에도 선소가 또 짤막한 서신으로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도 조정에서는 끝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차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몸소 부산에 가서 짤막한 서신을 부산 첨사와 동네 부사 두 영공에게 바쳤는데 어떻게 주달했는지 서신마저 되돌려 보냈으니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여러 해를 좋게 지내던 터이라 가슴 속에 원한은 품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임진년의 전하에게 하소연에서 선봉인 소서행장을 재촉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국이 만약 선봉에게 알릴 일이 있다면 저는 그 매개가 되려 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과 동네에도 또한 짧은 편지를 보냈는데 영공들이 받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감히 태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주에서 일전이 있을 때 통역관 경응순을 사로잡아 강화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끝내 그 회답도 받지 못했고 대왕께서 서울을 피하여 평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또 선소와 죽게 조신 등을 시켜 이 판서와 이덕형을 말한다. 대동강 배에서 만나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고했는데 이 판서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더니 과연 나라를 망치지 않았습니까? 임해군, 순하군 두 대군 및 배종하던 신하들이 가등 청정의 손에 들어가자 서울에 있던 두 대군이 은밀히 저에게 사신을 보내어 만약 대명이 청정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강화한다면 청정이 두 대군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맞는가 하기에 제가 글을 만들어 답하기를 청정이 영안도에서 두 대군을 사로잡고 전하에게 아뢰었으니 지금 전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감히 사살의 두 대군을 죽이겠는가? 기아는 마음을 편히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날에 반드시 전하에게 아뢰어 청정의 손에 써 빼내어 두 대군을 저희의 병령에 맞아들여 은밀하게 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제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부산의 병령으로 맞아와서 서일관, 사용제 두 중국 사신을 따라 보내드린 것은 두 대군이 잘 아는 바입니다. 누가 허탄한 말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옛날에 조공하던 길을 열어달라고 명나라에 요구하고 있고 16역과 고 노이아가 이 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귀국은 오늘에 이르도록 어찌 한 번도 서신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단연간 동족의 울타리가 되어 온 공로를 잊지 않았다면 바라건대 귀하의 의사를 보여주시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전하에게 가추어 아뢰어 주소서. 예로부터 날 이후에는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이 굶주리는 법인데 어느 나라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국이 만약 국교를 닦는다면 포마다 있는 외병 또한 철수할 것입니다. 제가 전하에게
보여있는 외영의 양식으로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도록 아뢰는 바인데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사신에게 전하였기에 낱낱이 진술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7일 MC 네 번째 기사 경기여사 황극중이 아뢰었다. 신이 앞서 연천현으로부터 영평으로 향하였는데 대낮에 노상에서 말을 타거나 걷던 도적들이 활과 칼을 가지고 있다가 신의 행차를 보고는 숲속으로 달아나 들어갔으며 길 가는 사람을 베어 죽이고 머리를 달아 매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천 땅에서는 도보하던 외적 10여 명이 길가에 둘러앉아 막 도적질한 물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이 공행인 줄을 알고 감히 와서는 대항하지 못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신이 또 가평에 이르니 군청에서 거리가 30리쯤 되는 곳에서 도적 수십 명이 말을 타거나 걸어서 나타나 활을 쏘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며 갑자기 갑사 고 유신의 집에 들어가서 즉시 베어 죽이고 온 마을을 수색하여 가축과 재물을 남김없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날에는 그 형세가 점점 성해져서 관군이 포위하면 화살과 돌로 겨루며 사람을 만나면 꼭 죽이고 많이 이러한 도적의 소행을 심상하게 보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신이 방의사 변응성을 보니 응성이 광주 소속 경안역 근처 용인 양재의 사이 죽산 음주의 경계에 강원도로 통하는 큰 길 가평 양근의 경계에 요해처에는 용진을 파수하는 것과 같이 각각 100여 명의 삼수를 버려 진치고 방하게 하여 그 성세를 도우면 그 도적들이 필시 전과 같이 자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신이 이미 문견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초무하지 않을 수 없으나 또한 빈 말로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방문을 만들고 논상도 마련해서 한편으로는 서로 의심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자중질환으로 서로 잡아 죽이게 하라. 지연되면 도모하기 어려우니 속히 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빈청 대신들이 청대함으로 상이 별전에서 인견하였다. 영중추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최흥원이다. 우부승지 오억령이 입시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정교가 있었는데 밖에서는 성상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감히 입시를 청하여 직접 상의 분부를 듣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민박한 심적과 고질이 걸린 상태는 전에도 이미 유시한 적이 있으니 이제 다시 말하려 하지 않으려니와 그 중에도 심질이 날마다 더욱 심해져서 전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명을 선포함은 바랄 수도 없고 보통의 재결도 할 수가 없다. 전이하는 일은 전일에 경들에게 저지된 바 있는데 이제는 세자를 시켜 섭정을 하려는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종도 섭정을 해서 이미 아가의 고사가 있다. 만약 서로 고립하면 도리어 손상이 있게 될 것이니 대신들이 상의해서 좋게 처리하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옛날에도 태자를 시켜 중국 국가의 중요한 사물을 처리하게 하던 일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 바야흐로 나라의 형세가 위축되고 있어 인심이 흉흉하여 앞으로 진정시키기가 어려울 듯한데 밖에서는 간혹 성상께서는 외지로 나가시고 세자로 하여금 서울에 머물게 하신다는 뜻 말이 있습니다. 상께서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이니 이러한 거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심수경은 아뢰기라 만약에 섭정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인심이 동요될 것입니다. 유 총병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이런 거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최흥원은 아뢰기라 나라의 일이 바야흐로 위급한데 상께서 늘 이러한 전교를 내리시기 때문에 인심이 더욱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교는 하지 마시고 서서히 사세를 보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고집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자 수경이 아뢰기를 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다시 생각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속견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 내가 심질이 있으나 견딜 수만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이 말하겠는가. 국가는 편안한 것이 상책이니 내가 있고 없는 것이 무슨 관계가 되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상께서 이와 같이 정교하시기 때문에 인심이 놀라고 의심하여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총병은 어느 날에 출발할 것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어느 날에 출발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식이 장차 다 하게 되었으니 걱정입니다. 청병의 군영 안에 우리나라 남녀가 무수히 많은데 청병이 쇠연하지 않으니 참으로 그럽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전에도 말했다. 총병 군영 안에서 나오는 자는 금군을 삼는다고 구전하면 저들이 기꺼이 응모할 것이다. 여우도 태어난 언덕 쪽으로 머리를 하고 죽는다는데 사람이 어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겠는가. 말만 하면 실지가 없으니 상을 내에 걸고 모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풍량에서 포수와 살스를 모집해서 둔전을 했습니다. 이제 이 중국군의 방자를 풍량의 둔전으로 옮기면 생업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으로는 병부에 자문을 보내겠다고 떠들어대면 총병이 반드시 수여할 것이라고 본다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온당하게 이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문을 보낸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듯 하면 반드시 성낼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외적의 괴수 평의지가 경상 감사에게 보낸 서신을 보니 두 괴수가 서로 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소서행장이 비록 움직이고자 해도 가등청이 반드시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청정이 움직이고자 해도 행장이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의지를 서신을 청정에게 보내서 반간을 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의지의 서신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속히 지시하라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마땅히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하여 200년 동안 잘 지내어 별로 의심이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무방비를 틈타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였으니 천지 귀신도 함께 분노한다고 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참작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박동량을 승정원 도승지로 정곽정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한준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접반사 김찬이 치게하기를 지금 독부 중령장 유천우가 와서 소신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돌아가면 외적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 군신들은 어떠한 계책을 세워서 나라를 편안케 하려는 것인가? 왜 문무의 관원을 모아서 나라를 안정시킬 계책을 의논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사가 돌아간 후에 두 번 다시 나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군신이 밤낮으로 의논하며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힘이 부족한 것이 걱정이다. 대인께서 좋은 계책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하니 유천우의 말이 그대 나라에서 관원을 차출하여 신임 경락에게 하소해야 할 것이다. 속히 이 일을 계속해야 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결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나의 말에 따라 문무백관이 총병 노야를 정해서 조용히 계획을 이룬다면 의논한다면 저절로 정견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노야가 어느 때 길을 떠나려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장수가 변방에 있으면서 무단히 철수할 수 없으므로 병이 있음을 고하는 것이 두세 차례나 되었으나 보낸 사람은 아직 안 돌아오고 문서만 도착했는데 모두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대 나라가 아무리 여러 차례 자문을 보내도 노이아가 한 번 가서 직접 손냐를 보고 정세를 설명함만 못하니
그런 뒤에야 의논이 타당하여 그대 나라의 일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의 대의는 독부를 만나보고 계획을 의논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총병이 상사의 철수하라는 명령이 없이 갑자기 여기에 왔으므로 진퇴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유천우가 말한 말미의 장수는 무단히 철수할 수 없다는 말로 보면 오래 머무를 기세가 있으며 또 노야가 손야를 가서 보고 정세를 이야기한만 못하니 그런 뒤에야 의논이 타당하다 하여 그대 나라 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는 말을 새겨보면 이것은 스스로 옮겨가고자 해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인해서 철수에 돌아갈 계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친들이 나가서 분부를 묻고 그 의도를 떠보려고 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총병의 군사가 5일마다 식량을 소비하는 수가 쌀, 콩 아울러 600녀석이 되고 5일마다 또 날마다 지급하는 것도 있어 한 달에 지급량이 거의 4,000섬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백관의 실료와 경비가 매월 3,000섬이 되니 합해서 한 달 지급량이 거의 7,000여섬에 이르고 두 달의 소비가 14,000여섬이 됩니다. 만약 중국에서 허락한 3,000명의 군사가 또 나오고 전쟁과 수비의 계획이 전과 같이 오래 끌어 시일을 단정할 수 없게 되면 외적이 다시 나오지 않더라도 나라 일은 걸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오늘의 제1 급박한 걱정인데 잘 처리할 계책이 없으니 오늘 비록 유 총병이 본다 해도 무슨 계책이 있으며 더불어 계책이 있어 더불어 상의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 미치니 민망하고 절박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고 요량하지 않을 수 없게 감히 이렇게 먼저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능에 참배하려 하니 예조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대가가 서울에 돌아오신 후에 사세가 불편해서 전하의 예를 아직 능침에 두루 행하지 못하셨으므로 이번 능찬배는 참으로 지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 장수가 지금 서울에 머물며 거류의 길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경계 유민이 근근히 경작한 곳이도 미처 수확도 못하였습니다. 우선 그늘의 사세를 살펴서 적당한 날짜를 택하여 거행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장 평의지와 평조신 등이 강화를 청한 서씨는 군사 기밀에 관계되므로 그 처리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서를 대략 기초해서 드리니 이러한 사연으로 경상감사에게 은밀히 유시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시켜 적의 병령에 회부하여 반간하는 계획을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 외적의 서신도 경상감사에게 보내요. 경주 사람으로서 청정의 병령에 왕래하는 자를 시켜 전달해서 돌리고 돌려 서로 격분케 하여 어부지리를 거두는 것도 또한 병가의 좋은 계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은 각별히 조심해서 적으로 하여금 반간하는 계책임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승장 유정이 가등 청정의 병령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또한 매우 염려됩니다. 감사로 하여금 다시 유정이 나오기를 기다려 적정 소재를 잘 살펴 만일 텀을 달 만한 기회가 있으면 이 겸수로 하여금 들어가 청정의 부하, 희팔 등에게 은밀하게 말하기를 내가 두 나라의 화례를 이루게 하고자 해서 왕래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지만 늘 다른 외인들의 귀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두려워 10분 조심해왔다. 그런데 근자의 병행장 등이
이미 왕래한 사실을 알고 경상감사에게 서신을 올렸는데 대개에 이르기를 왕자가 나오도록 도모한 것은 청정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행장이 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강화를 상의하지 않는가라고 하였으니 일이 매우 괴이하다. 지금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일만은 마땅히 알려야 하겠기에 말하는 것이다. 이후에 왕래하는 일은 절대로 의지 등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하게 하고 적장이 이런 말을 듣고 만약 그 서신을 보고자 하거든 10겹이나 견고하게 싼 것을 이 겸수를 시켜 가지고 가 보여서 적장이 서로 의심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책입니다. 또 그 전에 일본 병이 재정 등이 만약 항복하면 전에 분부한 대로 하고 만약 후회하고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 전일에 맹세한 대로 청정이나 행장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계책입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 형세를 보아서 아랜 후에 처리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경상감사가 적장에게 한 답신은 다음과 같다. 보내온 서신을 받고 누누이 말한 사연에서 조카가 화를 뉘우치고 예정을 찾으려는 뜻이 있음을 알았으니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답할 바가 있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귀기를 형제간 같이 하여 신의를 다지고 화목을 닦으며 조금도 텀없이 지낸 지가 200여 년이고 대마도는 동번이라고 이끌고 우리나라를 신하로서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우하기도 매우 후하게 하여 곡식을 주어 먹이기도 했고 배를 주어 옷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온 섬의 백성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길러준 은택을 입어 생활해 왔으니 조금만도 우리나라의 은택이었습니다. 조카가 나이가 어려서 혹시 듣지 못했으면 노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벌레와 뱀 같은 미물도 오히려 은혜 갚을 줄을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으로 덕을 갚는다면 하늘의 이치에 있어 어떻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온 섬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화심을 품고 병난을 일으킨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두 나라의 민생이 흘린 피가 땅을 물들이고 사망한 사람의 수요도 1,000만 명이나 되니 그러한 자는 참으로 천지와 귀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사람에게 화를 입지 않으면 반드시 남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의 돈은 어그러지지 않아서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는 앙을 준다고 했고 또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나 하늘이 정해지면 또한 사람을 이긴다 했으니 한때 강하고 약하면 논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충성으로 윗사람을 섬기고 신의로 이웃과 사귀어 지나치게 진실하기만 하고 거짓은 헤아려 보지 않았던 탓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를 당함은 비록 깊었지만 의리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왕자가 탈이 없음은 청정은 스스로 자기의 공로라고 말하는데 지금 들으니 조카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라 하니 만약 그렇다면 옛 정의가 다 끊어지지 않은 것이며 하늘이 실로 그 마음을 유도하여 두 나라에 화를 넣어주어 준 것입니다. 오직 이 일 하나만으로도 남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하니 매우 훌륭하십니다. 대명은 천지와 같은 언덕으로 남쪽과 북쪽을 모두 받아들여 끝까지 군사로 민생을 해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국의 소청을 받아들여 16역이 여러 차례 왕래하여 봉공하게 해달라는 소청이 곧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중간에서 어지러운 말이 나돌기를 일본은 실상 명나라에 기부할 뜻이 없고 그 소망도 봉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일에 침범하려는 계획을 아직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명나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조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실상 조카와 같이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 날마다 더욱 전파되고 있던 차이에 안강에서 노략질한 일이 생겨 그 말이 실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명나라에서 매우 괴이하게 여겨 비록 16역의 극진한 주선이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의심과 믿음이 상반되어 일이 어긋나서 지금도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조카도 오래 지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더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조그마한 나라에도 항복하는 맹세를 큰 부끄러움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당당한 중국은 만국을 신첩으로 여기고 정병이 100만이나 되며 팔방에서 풍화를 받들어 어기고 대항하는 이는 없는데 귀국은 공산화물도 대하지 않으면서 위력과 포학으로 요구하려 하니 이것은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조카가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조카가 우리나라에 대해 은혜를 저버린 것이 비록 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너무 심하게 대하려는 뜻이 없고 모든 처분을 다 중국의 명령에 따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카가 생각을 고치어 병기를 멈추게 함이 무가 됨을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타 죽게 됨을 경계해서 천주에는 공건한 예제를 지극히 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배반한 마음을 바꾸면 그의 천도가 순정함을 도와주고 인모가 능한 자와 더불어 꾀하게 될 것입니다. 동우의 지나간 일은 비록 어쩔 수 없지만 상류의 이름은 보충하기에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의 뜻은 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이와 같이 회답하며 나머지는 다 갖추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0일 을해 5번째 기사. 왕세자가 영을 내렸다. 문화날은 날마다 배알할 필요가 없다고 상께서 여러 차례 정령하게 분부하셨으니 굳이 성상의 명을 어기기도 미안하다. 명일 이후로 아침 문안만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은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검열 이흘은 인물이 범용하여 병필의 직임에 맞지 않으니 개정을 명하소서. 국가의 지용은 전세에만 의지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전후로 무면된 수가 거의 태반이 됩니다. 이를 처음에 엄중하게 다스리지 못해서 멋대로 도둑질하게 만들었으니 지금 만약 엄하게 징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그치게 할 수 없어 장차 근심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더욱 심한데도 검가하지 않은 암령 차사원들을 모두 잡아다가 추문할 것을 명하소서. 요사이 항외 등이 서울 근처에 머물러 거주하며 칼을 차고 횡행하며 인심이 두려워하는데도 비변사가 즉시 처치하지 않아 성상의 분부가 내리시기에 이르렀으니 태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생낭청을 추구하고 그들을 급히 나누어 보내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당하 무신들이 창검술로 익힌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한 사람도 유념해서 연습하는 사람이었고 임시하여 책임만 모면하려 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진퇴하고 선회하는 절차에 전혀 질서가 없어 매우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대개 나라의 풍속이 오로지 사예만 익히므로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막연히 알지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치고 찌르는 기회를 익히라고 몰아댄다면 인생이 항상 하던 것에 젖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습성이 구애되어 부끄러워하고 놀라와 편치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생이 같지 않고 토속 또한 각기 다릅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 동남쪽 사람들은 보전을 잘하여 오로지 창금 쓰는 것만 배우고 서북쪽 사람들은 기전을 잘하여 궁전 쓰는 것을 익힙니다. 고금 장단이 각기 다르고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습속을 따라서 가르치면 습속에 익숙하여 성취되기가 쉽고 힘쓰던 것을 바꾸어 행하면 습성에 거슬러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은 오로지 활쏘기이므로 무사라고 이끌어지는 자들은 모두 활쏘기를 익히는 것이 이미 관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미 이룬 장기를 버리고 이루기 어려운 새 기술을 익히게 하니 활을 잡고 화살을 쏘게 할 경우에는 모두 명중시킬 수 있는 장사이지만 칼을 잡고 머뭇거리게 될 경우에는 오로지 쓸모없는 둔한 군주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 무사하게 지낼 때는 비록 칼을 뽑아 들고 뛸 수 있지만 혹시 급한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반드시 활을 당겨 적에게 달려갈 것이니 이는 익힌 것이 소용에 닿지 않고 가르친 것이 자신의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시행하면 일이 실정에 맞지 않아서 끝내 효과가 없을 것이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가 임서 권장하며 날마다 상벌을 간다 해도 오히려 성취될 수 없을까 염려되는데 말만 잔뜩 늘어놓으니 어떻게 교련하여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가르칠 것이 틀림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헌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복 찬판 강신 참지 정운 윤우가 아뢰기라. 어제 당하 무신을 칼과 창으로 시제하는 일에 대해 신들이 망령대 일시적인 소견으로 경솔하게 계달하였는데 준엄한 하교를 받들고 보니 항공함을 견디지 못하여 대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지하지 말고 더욱 교육과 감독을 충분히 하여 성취시키기를 기하라. 대저 서책과 칼은 동일한 것이다. 검술이 상고적부터 있어서 영웅들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의 무사가 어찌 배우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자주 시험하여 배우는 데만 태만히 하는 자는 남방에 충분하고 익힌 것이 월등한 자는 관직을 올려주어 보장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유리 측에 하였다. 외적 200여 명이 고성지방에 하륙하여 멋대로 노략질을 하는데 복병장 최강이 소탕에 잡아들이지 못하므로 김덕령으로 하여금 군사 200명을 뽑아 힘을 합해 복병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적이 남녀 50여 명을 사로잡아 갈 적에 복병이 싸우다 후퇴도 하며 혹은 요루로 곧장 달려가 숨어서 요격한 결과 비록 1급도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잡혀가던 사람들은 남김없이 모두 데려왔었습니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유 총병의 차관 나사, 괴, 서이 등에게 역관을 시켜 제3 도감에 초청하였는데도 끝내 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어눌 무렵에 도감 낭청 이철로 하여금 그들의 하처에 나아가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우리가 며칠 전 영남에서 장상공 대신을 배종하고 통주관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소문을 들으니 준동, 준공 등의 일에 대해 조정의 인원이 아직 귀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도관은 모두 봉작을 허락하는 것을 괜찮지만 조공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조공을 허락한다면 영파의 길을 경유해야 하는데 그간의 사정을 모두 엿보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므로 흉무를 헤아릴 길이 없을 것이니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예부의 나 상서의 뜻도 또한 그러하였다. 여러 과 중에서 남경 과도관의 논의가 가장 준열하였다. 당초 송야, 이야가 모두 웅천, 제포, 가드, 가리포, 거제 등지를 외적의 경지라고 하고 외적이 이미 바다를 건너서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처음에는 그대 나라의 지방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유총야의 개첩을 보고 또 배신들과 장상공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경락과 제독의 말이 모두 허망되고 부실한 말인 줄을 알았다. 이로 인하여 인원이 더욱 분분하였던 것이다. 장상공은 장강로의 친조카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사정을 자세히 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급 4중
당일붕은 당초에 송응창 이 여성의 거짓되고 허탄한 짓을 논박하여 심지어 진회가 기망한 것으로 비유하기까지 했는데 조정의 의논은 지나친 내용으로 지원하였다 하여 금의 위에 내려 곧 곤장 5, 60대를 치게 하였다. 과동원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지속에 대해서는 우리도 길이 바빠 확실히 알아가지고 오지 못하였다. 척총병 류유격은 고이하에게 주의를 지어 모두 곤장을 맞고 고향에 돌아갔다. 고이하는 유총야를 가장 싫어하는데 장상공은 유야의 인친이므로 이번 행차에도 상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모든 관련 문서는 몰래 감추고 지나갔다. 우리가 왕래할 적에도 역시 몸을 다 수색하고야 보낸다. 이와 같은 말도 번거로이 전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간청함으로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절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